본부. 네. 안철수 전 대표 미국에서 귀국한 지 지금 한 열흘 정도 됐습니다. 그동안 많은 행보를 보여왔죠. 오늘 그냥 갈 수 없잖아 안철수 대표에 대해서 안철수 정치 백신 약효 있을까 이런 주제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근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종근입니다. 예. 갑자기 속보가 떠서 이걸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먼저 네네. 어제 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를 안철수 전 의원이 만났는데 이 만남 이후에 지금 파장이 커진 거 아니에요? 네, 시시각각으로 지금 뉴스가 그쪽에서 나오고 있어요. 예. 일단 손학규 현 대표를 만나서 비대위 체제로 가자. 그리고 비대위 원장 자기가 하겠다. 네. 라는 뜻으로 이제 그 제안을 했습니다. 손학규 대표 그 앞에서 바로 거절을 했죠. 예. 그런 다음에 안 전 대표는 소속 의원들을 만났어요. 예. 의원들한테 이러이러한 회동을 했다라고 했더니 의원들은 그러면 안 전 대표와 손 대표를 제외한 제3자가 비대위원장을 맡는 게 어떠냐. 네. 여기까지 이제 이야기를 듣고 먼저 회의장을 떠났어요. 다 함께 떠난 것도 아니고. 예. 그 다음에 오늘 뭔가 발표를 하겠다 29일 날 이런 그 문자가 정치부 기자들한테 돌려와서 근데 오늘 좀 전에 11시에 탈당 선언을 했거든요. 예. 탈당까지 생각한 기자가 많지는 않았어요. 탈당이란 표현도 예. 왜냐하면 좀 더 비례대표 의원들이 자개파의 비례대표 의원들이 있기 때문에 탈당이 쉽지는 않거든요. 작업이. 그래서 바른미래당 내부에서 뭔가 아직도 작업할 게 있지 않느냐 네. 생각을 했는데 비통한 마음으로 당을 떠납니다라는 얘기를 남기고 2년 만에 자신이 만든 당을 떠났습니다. 예. 이렇게 됨으로써 안철수 대표는 당을 창당한 것만 3번째, 이번에 만들면 4번째네요. 창당만 현재까지 3번의 경험이 있고. 그렇죠. 이제 또 탈당했으니까 탈당 이후에 신당 창당 또 계획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4번째잖아요. 새정치민주연합 어찌됐든 김한길 대표하고 함께 만들었죠. 예. 그런 다음에 국민의당 창당했죠. 그다음에 바른미래당 지금 현재 창당했었는데 네. 이 당마저 이제 공중분해될 가능성이 크니까 4번째 당을 새로 만들겠다라는 선언을 하셨습니다. 예. 안철수 전 의원 정치인이 아니었잖아요, 애초에. 벌써 근데 정치에 입문한 지 한 10년 정도 흘러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어떤 행보가 있었는지를 좀 정리해 주세요. 네. 의사는 기억하시죠? 예. 의사, 그다음에 백신 개발도 하시고 네. 벤처 기업가도 하시고 교수였다가 그다음 행보가 바로 2011년도 그러니까 서울시장 후보로 물망에 올랐었어요. 그때 지지율이 자그마치 45%, 46% 그러니까 50%에 육박하는 지지율을 보였죠. 왜냐하면 2012년도가 대선이기 때문에 예. 잠재적인 대선 후보로 이렇게 꼽혔었어요. 근데 그때 양보를 시작을 했죠. 정치적인 현 양보. 시장에게. 그러니까 양보라는 게 단일화라고도 표현하지만 어쨌든 현 시장에게 양보를 하고 그다음에 대선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대선에서도 문재인 후보한테 양보를 하고 두 번의 양보를 거쳐서 2012년도에 이제 그 정치에 그러니까 이 본격적으로 뛰어들기 시작해서 2014년도 그 새정치민주 연합을 만들고 거기서 재보궐에 패배하면서 당대표직을 물러나고 2015년도에 문재인 대표 체제와 갈등을 일으키면서 바로 국민의당을 2016년도에 창당을 하고 대선 후보에 나왔다가 그다음에 패배를 하고 서울시장 후보에 나온 건 참 국민의당은 이제 총선이고 총선했다가 바른미래당을 만들어서 서울시장 후보에 나왔다가 패배한 이후에 미국에 가셨다가 귀국하고 이번 제4당을 만든다라고 선언을 하신 겁니다. 그야말로 파란만장하네요. 파란만장하죠. 사실 이렇게 많이 그 정치 경력이 있으셨나? 아직 정치 신인 아닌가? 예. 새 정치를 하신다고 아직도 말씀을 하시니까. 근데 사실 당 대표, 대통령 후보, 서울시장 후보, 국회의원 출마 이 모든 거를 경험한 정치인 많지 않을걸요. 앞서서 한때 지지율이 50%에 육박했다고 하는데
안철수 전 의원 생각하면은 앞서 말씀하셨던 새정치 네. 이 화두가 많이 떠올랐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새정치라는 그 화두를 왜 던지셨느냐? 사실 그 당시가 정치 혐오증, 국민들의 정치 혐오증이 극단에 이르렀을 때였어요. 예.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서 바로 이제 이명박 대통령 시절로 넘어가는데 양 진영 간의 그런 어떤 그 갈등이 굉장히 극대화되던 시기였어요. 네. 그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도 한나라당이 반대를 하고 장애 투쟁을 하고 거꾸로 이명박 정부 시절에도 왜 그 광우병 활동에서 몇 개월 동안 광화문에서 그랬죠. 집회가 이어지고 예. 옳고 그름을 떠나서 국민들이 바라봤을 때 어쨌든 너무 지나치게 양극단의 정치. 나 정치 싫어 안 보고 싶어. 양당 이런 생각들이 많이 왔죠. 양당 정치 폐해 예. 뭐 이러면서 기성 정치인들의 말은 믿을 수 없어. 그때가 아마 가장 극심했을 때였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인물에게 좀 관심이 가게 되고. 그렇죠. 이제 정치인들은 말은 다 듣기 싫은데 안철수 대표가 당시에 무릎팍도사라는 프로그램에 나와서 저 봤어요. 기억납니다. 그렇죠. 예. 너무 순수하면서도 따뜻하면서도 이 시대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는 모습. 예. 거기 굉장히 국민들이 열광했었어요. 그래서 그 새정치라는 어떤 화두를 던지셔서 굉장히 호응을 얻었죠.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새정치라는 것이 노무현 대통령의 꿈은 뭐였을까요? 지방 분권, 네. 지역 갈등을 해소한다. 그리고 자신이 그 말한 걸 행동에 옮겼어요. 예. 즉 부산에 계속 가고 그러면서 말과 행동, 이상과 그다음에 현실이. 정치 행보가 일치했거든요. 그런데 예. 새정치가 무엇이었느냐. 그 국민들이 정확하게 그게 피부에 안 와닿고 예. 또 안철수 전 대표의 정치 행보도 새정치에 딱 연결돼서 이어지는 행보가 안 느껴진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안철수 대표의 그런 새정치 화두가 지금껏 사람들이 뭔지 모르겠어 라는 반응이 더 많았다는 거죠. 그럼 지난 10년 동안 안철수 전 대표의 가장 화려했던 호 시절은 언제를 꼽을 수 있을까요? 대통령이 가장 예. 이 호 시절이 언제일 거라고 생각하세요? 현 대통령이요? 어떤 대통령이든. 글쎄요. 그 출마하고 한참 지지가 높을 때. 정확하게는 인수위 시절이라고 합니다. 인수위. 그렇군요. 인수위 시절에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가능성이 그렇죠. 있기 때문에 전 공무원이 전범을 엎어지고 또 언론도 엎어지고 뭐 힘이 제일 좋을 때죠. 힘이 제일 좋을 때죠. 이제 취임식 하는 날부터 이제 레임덕이 시작됐다면 농담이 있는데 안철수 전 대표는 아마도 그 무릎팍도사에 출연하고 나서 2012년도 그러니까 그 정치에 입문하는 그 기간이 아마 리즈실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인기도 가장 높았고. 인기도 가장 높았고. 그러니까 정치에 출마한다고 선언하지 않은 비정치인이 예. 40%가 넘는 지지율을 계속 얻었다는 건 그만큼 얼마나 폭발적으로 국민들이 기대를 걸었나를 알 수가 있었거든요. 그 기대를 안고 있으면서도 정작 그 당시에 서울시 시장 후보를 본인이 거절하고 이걸 박원순 당시 시민단체 대표에게 준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박원순 양보한 거 아니겠습니까? 박원순 당시 그 시민단체 그 아름다운 가게 상임이사는 5%도 안 났어요. 지지율이. 그러니까 40% 중반이 5%한테 지금 양보를 했다. 예. 그 당시에는 그래서 더욱더 그것이 빛이 났었죠. 네. 근데 그 이후에 이제 앞서서도 보니까 창당을 벌써 3번이나 했다고는 하는데 바른미래당은 지금 보니까 그 유승민 의원도 그렇고 지금의 안철수 전 의원도 그렇고 둘 다 창당 주역이 떠나버린 상황이 돼버렸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바른미래당의 미래는 한치 앞을 볼 수가 없다. 왜냐하면 지금 손학규 대표를 지지하는 그런 당내 세력은 당권파라고는 하지만 거의 없어요. 네. 그 당권파라고 하는 것이 원래 안철수계 의원들도 포함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안철수 의원이 돌아옴으로써 안철수 전 대표가 돌아옴으로써 당의 실질적인 오너 뭐 이렇게 표현하면 참 정치적인 어떤 표현은 안 되지만 어쨌든 당을 창당한 주역이 돌아옴으로써 실질적으로 당권파도 지금 분열을 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손학규 대표 체제로서의 바른미래당이 총선을 제대로 치를 수 있을 것이냐. 그건 굉장히 불가능한 상황이 돼버렸다 할 수가 있겠죠. 예. 2016년 총선에서 국민의당은 호남에서 엄청난 돌풍을 끌어냈습니다. 네, 38석. 예. 이번에도 그러면 새로운 당을 만약에 창당을 한다 그러면 그만큼의 역할을 할 수 있을까? 네. 정치는 포지셔닝이다.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리지만 내가 어디 자리를 위치하느냐에 따라서 지지 세력이 확정이 되거든요. 그런데 당시에는 호남 민심이 문재인 후보에게 좀 등을 돌리고 있었어요. 문재인 후보가 노무현 대통령 당시에 호남에 대해서 좀 차별적인 어떤 그런 인식과 대우를 했다. 이런 뭐랄까 미확인 그런 이 소문 뭐 정보가 또는 공유가 되면서 굉장히 그걸 파고들었거든요. 또 이제 이 김대중 대통령의 가신 그룹들이 또 그 지지했고 이것이 합쳐지면서 안철수 전 대표가 38석을 얻어냈으나 지금 사실 그 세력 중에 국민의당 세력 중에 많은 분들이 또 평화민주당이나 혹은 대한신당으로 지금 남아 있는데 이 두 당이 안철수 전 대표를 다시 손잡을 가능성은 없다. 왜냐하면 호남 민심이 이제 문재인 대통령에게 굉장히 호감이 높거든요. 전국적으로 지지율이 가장 높으니까요. 그렇다면 이념적으로는 그런 포지셔닝이 가능하느냐. 근데 극중주의를 표방하셨는데 사실 이 중간이라는 것이 참 아직도 모호하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중도 진보였다가 바른정당계의 그 유시민 의원계와 손잡음으로써 중도 보수 쪽으로 또 인식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국민들은 아니 국중주의도 좋고 다 좋지만 이념이 뭐냐 가치가 뭐냐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끝으로 한 30초 남았는데 네네. 독자적으로 설까요? 아니면은 뭐 자유한국당이라든가 뭐 새로운 당대 이런 그 보수통합 쪽으로 함께 할까요? 50대 50입니다. 아 그래요? 예, 지지율 자신의 지지율이 최소한 10%를 넘을 수 있다면 앞으로 한 2주 이내로 독자적으로 설 수 있을 거고요. 만약 넘지 못한다 그러면 보수당으로 손을 잡는 어떻게든 손을 잡아야지만 가능하다. 재기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이종근의 그냥 갈 수 없잖아. 안철수 정치 백신 약효 있을까? 이런 주제로 말씀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잠시 후 2부 아는 경찰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김성환의 뉴스 소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한 가짜 뉴스들 팩트 체크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뉴스를 쉬고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